서울 양평고속도로 여야가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원희룡 장관, 이재명 대표 모두 걸려있고 모두 뛰어든 이슈. 이번 이슈의 핵심 5대 의혹, 제가 팩트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담긴 정치적인 속내까지요. 저만 따라오십시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저희 유튜브 뉴스터디에 달린 댓글 읽어볼게요. 자, 프로그램 너무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자, 서울 양평고속도로 경로 변경에 대해 민주당과 원희룡 장관 등 서로 말이 다른데 누구 말이 맞는지 더 이상 유언비어가 퍼지기 전에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알려드려야죠. 자,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칠 일인가? 지금 이런 막 뭐라고 싸우고 있습니까? 탄핵 나오죠. 간판 걸라 그러죠. 뭐 국정농단의 게이트에 똥볼에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양평 국민 입장에서는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2031년까지 고속도로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땅을 갖고 있던 사람도 기대했을 거고, 아니면 그 사이에 개발될 걸 알고 투자를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건데, 이걸 다 전면 백지화 지금 된 상태다 보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당은 야당 때문이라 그러고 야당은 여당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럼 여야 중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 것인가? 자, 제가 5대 의혹만 추려서 여야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누구 말이 맞다까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우면, 자,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상황이 온 건지 아주 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핵심이죠.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인가? 자, 특혜인가 부분은 살펴볼게요. 그런데 호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건희 일가에게 지금 논란은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면서, 그런데 봤더니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그 근처에 있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도움이 되냐 마냐 논란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 논란이 있냐? 이게 IC와 JC의 차이가 있다. 여당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IC와 JC가 있어요. 뭐냐면 IC는 인터체인지, 우리말로 나들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IC 있죠. 뭐냐면 여기서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다른 도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말고 이제 다른 지방도로들하고. 자, 여기는요, 고속도로 밖 진출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JC, 여기 이제 JC예요. 강상면 종점은. JC는 뭐냐면 정션인데 우리말로는 분기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고속도로와 다른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진출입로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특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들어오면서 개발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야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되고 땅값이 오르려면 교통이 편리해지면 분명히 땅값 오르죠. 그죠? 그럼 특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IC 근처는 무조건 땅값이 올라요. 근데 JC 근처는 땅값이 오를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고속도로가 막 이렇게 지나가죠. 고속도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 다리, 교량, 다리 위에서 보통 이제 JC 도로가 얽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땅들은 오히려 죽어버려요. 아니, 위에 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시끄럽죠. 예? 그죠? 그리고 여기 뭐 따로 이렇게 개발될 소지가 오히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당의 주장인데, 자,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지만 김건희 여사 땅이 여기 딱 요 다리 밑에 간다면 이거 무조건 악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JC가 어디에 설치될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땅 바로 위에 올라갈지. 그러니까 뭐 바로 옆에 있으면 물론 손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여기 중부 내륙 고속도로부터 해서 여기 일대는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남양평 IC가 이 강상면 JC 쪽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도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양평 전체의 개발 호재인 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호재가 아니라 특혜까지 가려면 이게 성립이 돼야죠. 2번 의혹입니다.
김건희 땅 때문에 노선이 바뀌어야 특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김건희 여사 땅은요, 대부분 1987년에 상속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김 여사나 뭐 일가가 이렇게 개발이 될 걸 알고 최근에 이 땅을 샀거나, 혹은 이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땅이 있는 걸 알고 진짜 노선을 바꿨거나, 이 두 가지가 돼야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단 상속받은 게 옛날이기 때문에 최근에 산 땅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땅 때문에 노선 바뀌었나? 이 증거를 지금 민주당은 내놓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 노선이 바뀐 건 문재인 정부 때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국토부는 뭐 본인들은 전혀 김 여사 땅이 여기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강상면으로 2021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양서면이었는데 이게 왜 강상면으로 바꿨나? 강상면이 바뀐 가장 최초 지금 나온 걸 보면 2022년, 그러니까 작년 5월 19일에 업체가 강상면 종점으로 노선을 보고합니다. 여기서 처음 강상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업체가 뭐냐면, 자, 예비 타당성 조사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타당성 조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게 착수한 게 2022년 2월이에요. 자, 이게 참 시기가 미묘한데요. 2022년 2월에 민간에게 용역 발주를 하고 3월에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이 용역 업체가 강상면으로 종점을 보고를 하거든요. 2022년 2월이면 문재인 정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고하는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한 건 문재인 정부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윤석열 인수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차이냐면 여기 2022년 3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인수위가 출범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전에 용역이 발주됐으니까 문재인 정권 때 발주됐으니까 그때 이미 설계가 돼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고, 자, 발주는 문재인 정부 때 했지만 민주당은 3월 9일 당선 이후에 그리고 보고된 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된 9일 뒤에 강상면으로 보고가 됐으니까 이때 뭔가 바뀐 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그 다음에 5월 19일 다음에 6월에 지방선거가 열려서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양평군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정해달라. 요게 강상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가 이 강상면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출발점이 문재인 정부 때냐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냐. 자, 그러면 뭐냐? 자, 김건희 땅 때문에 노선이 바뀌었냐? 아니면 양평 군민들이 혹은 용역업체가 여기가 더 타당하다고 해서 강상면을 바꾼 거냐?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의혹은 원희룡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는 부분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몰랐다는 거죠. 자, 만약에 본인이 김건희 여사 땅 근처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걸 사전에 알았거나 실무진에게 보고나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본인은요, 6월 29일 김두관 의원이 질문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슨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요, 거짓말이네, 정치 생명 걸으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준호 의원이요,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 본인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김건희 여사 여기 있는 땅에 대해서 지번까지 찍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확인해 보겠다고까지 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자기 이미 지난해 10월에 여기 알려줬는데, 자, 그래서요, 진짜 지난해 10월에 어떤 질의가 오갔는지 제가 국정감사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요거예요. 네, 볼게요. 자,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여기 이 땅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 이 양평에 있는 땅이에요.
20년 정도, 아까 제가 1987년에 받은 선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가격이 56배 정도 올랐대요. 많이 올랐겠죠. 뭐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은 뭐 김건희 여사다. 그러면서 토지 형질 변경이 금지돼 있냐. 그러니까 이 땅을 개발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묶여 있는 땅이냐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확인해 보겠다고 해요. 자,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아니 여기 지금 땅이 이 형질 변경, 그러니까 이걸 개발할 수 있는 땅이냐 없느냐를 물어봤지. 여기 고속도로 얘기는 한 번도 여기에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고속도로 옆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만 봐서는 원희룡 장관이 저는 모를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 질문만 갖고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식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희룡 장관이면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같이 치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땅이 있다는 거는 재산 공개로 이미 대통령 재산 공개 내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평에 대통령이 땅이 있다는 것 정도는 원희룡 장관이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사실은 이 고속도로가 국토부 소관이긴 하거든요. 그럼 정말 이 김건희 여사 땅 근처에 고속도로가 난다는 거 원희룡 장관이 정말 몰랐겠느냐. 이건 정말 그냥 상식적인 의문은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이것 때문에 작년 국감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엮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자, 이 네 번째 의혹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약간 아직 특혜 의혹에 뭔가 결정적인 지금 순간들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김건희 일가에 차명 땅이 양평에 더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아까 선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양평 땅은요. 모든 게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일가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이 친정 집안이 여기 양평 땅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재산 공개만 된 걸 보면 12개 필지인데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막 봤어요. 봤더니 여기 12개 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축구장 5개 크기 29개 필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특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죠? 특혜가 되려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강상면에 고속도로가 들어올 걸 알고 샀거나, 근데 이건 아니죠. 지금 현재로는 선산 예전에 산 거니까. 두 번째, 정말로 본인들이 땅을 갖고 난 뒤에 노선이 바뀌었거나,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뭐 정확히 말하면 X라기보다 물음표를 해두죠. 그죠?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만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민주당이요. 판을 좀 바꿉니다. 자, 강두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만 김건희 여사 모친이 실소유주인 차명 소유의 땅이 있다라고 새로운 판으로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고속도로 지금 의혹과는 다른 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명 소유하면 안 되죠. 그죠? 실명제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양평 땅에 차명 소유, 김건희 여사 모친이 차명으로 갖고 있는 소유의 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그냥 의혹 던져만 놓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백지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평 국민들 서울 올라와서 지금 상경 시위까지 하면서 다시 추진해달라고 반발하고 있죠. 이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에게 지금 부담입니다. 그죠? 양평 국민들은 막 여야 정치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거냐, 언론도 비판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양쪽 모두 막 그냥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안대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원안이 뭐냐면 양서면이 종점이 나는 원래대로 안으로 가자 그러고, 원희룡 장관은 지금 백지화는 시켜놨지만 이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 자, 이거 이제 실질적인
사실 팩트와 또 정치적인 셈법까지 제가 한 번에 알아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옛 기존안과 수정안 중에 뭐가 더 낫냐라고 보면 양평 국민 입장에서는 수정안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자,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자, 일단 이거 왜 고속도로 짓기로 시작했냐면 너무 주변이 많이 막혀서예요. 그죠? 양평으로 가는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그러면 고속도로를 지었을 때 그 막히는 게 이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보면 원안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15,800대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면 수정안으로 가면 그보다 더 많은 22,300대가 차가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차가 줄어야 이제 가는 도로가 덜 막히잖아요. 봤더니 훨씬 수정안이 많이 줄어든다는 게 이제 국토부 조사입니다. 그리고 환경 훼손 측면에서만 봐도 자, 이 원안은 강을 2번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환경 훼손이 크다. 왜냐하면 강상면은 한 번만 건너면 되니까. 자, 환경 훼손도 수정안이 낮고 사업비는 강상면이 조금 더 늘어요. 왜냐하면 2km 더 늘어나거든요. 자,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라도 지금 늘어나는 게 한 140억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보면 수정안이 더 나아 보여요. 양평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적 셈법이 들어갑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절대 수정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김건희 여사 특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있는 그 근처로 종점을 바꿨기 때문에 특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여기로 가는 수정안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요걸 인정해버리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에 종점 만들어는 걸 인정을 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김건희 여사 특혜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정치적으로 이거는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 특혜 의혹을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점을 일로 바꿔버리면. 자,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은 정치적 셈법이 없냐? 당연히 있지요. 자, 원희룡 장관이요. 이 김건희 여사 특혜 본인은 알았든 몰랐든 그럴듯해 보이죠, 그죠? 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자, 김건희 여사 땅 근처에 종점을 바꾼 거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어쨌건 호재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어떤 걸 얘기를 해도 이 특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판을 엎어버렸죠. 아예 이 노선 뭐 기존 안이든 수정안이든 아예 안 하겠다라고 지금 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죠? 자, 판을 엎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가짜뉴스 때문에 고속도로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짜뉴스로 이재명 대표가 선동을 하는 프레임으로 지금 판을 일단 엎은 겁니다. 엎으면서 뭘 힘을 얻었냐면 봐라. 자, 양평 국민에게 국민 여러분 제가 사업 못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한다면 어디가 낫습니까? 자, 수정안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원안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는 이 김건희 여사 특혜 이거에만 지금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 이 이슈요.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이 총선을 바라보고 지금 하는 이슈거든요. 자, 앞으로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갈 겁니다. 이건이 김건희 로드다. 김건희 로드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김건희 여사 특혜를 주장했더니 판을 엎어버려? 자, 고속도로를 아예 안 짓겠다고? 이 정권은 아주 무모한 정권이다. 자, 양평 국민은 생각지도 않는 정말 이게 양평 수건 사업을 없애버린 무모한 정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럼 국민의힘은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이 판으로 갈 겁니다. 이게 무슨 김건희 여사 스토킹 정당이냐? 뭐 모든 김건희 여사냐? 아니 이 종점과 이 땅이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라고 주장할 거고, 자, 우리는 양평 국민 뜻대로 하겠다. 자, 이 강상면으로 간 것도 그렇고 다 양평군이 원하니까 우리는 한다면 일로 가겠다. 그런데 당신들이 계속 이거 얘기하면 스토킹처럼 하면 우리는 안 짓겠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끝날 이슈가 아닌 거예요. 자, 5가지 의혹 정리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일가 특혜인가? 호재는 맞는 것 같지만 특혜라는 아직 증거는 없다.
김건희 땅 때문에 노선이 바뀌었나? 이것도 아직 증거 없고, 원희룡은 알았나? 이것도 아직까지는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건희 일가 차명 땅이 있나? 이것도 아직은 의혹 수준이고, 이재명 왜 원한 대로, 원희룡은 왜 수정한 대로 요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형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시작부터가 이 총선을 겨냥한 거고, 총선은 내년 4월까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등장인물들이 이 뭐 보통 이 뭐 하여튼 빨리 끝날 일이 아니죠. 등장인물과 이 그 무게감을 봤을 때는요.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 네. 자,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기에 힘이 실릴 것이냐, 국힘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아니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기, 민주당을 비판하는 여기에 힘이 실릴 것이냐, 네, 여기에 따라서 자, 어느 쪽으로 쏠릴지, 양평 고속도로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달려 있는 건데, 자, 결국은 사실 이건 정치적인 이유인 거고요. 결론은 양평 국민이나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안으로 빨리 고속도로 지어져야겠죠. 네, 이 사안 제가 또 진행되는 대로 정리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어느새 동인가 뉴스터디가 100회를 곧 맞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이 시간에 오시면 100회 특집으로 여러분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예고 띄울 테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 이 시각 오후 3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